시그널을 봅니다. 교재 116페이지고요. 자, kill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이 목적이 프로세스 종료가 주 목적입니다. 자, 어떻게 프로세스를 종료시키냐? 비정상적으로 동작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종료를 거부하는 프로그램의 실행이 끝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자, 어떤 kill 커맨드가 다양하게 있거든요. 시그널 번호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은 강제 종료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제 종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능합니다.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GHD를 실행시켰어요. 자, 그러면 작업 번호와 함께 프로세스 ID가 나오고요. 우리는 이걸 하고 싶대요. kill 명령 사용해서 해당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ID 번호를 명시하게 되면은 이 프로세스 ID를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가 종료됩니다. 종료. 그래서 gedit PID 번호가 현재 상태는 4198이죠.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gedit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자,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현재 gedit가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PS만 하면 되겠네요. PS 입력하시면 자, gedit의 프로세스 ID를 확인하기 위해서 PS 입력했습니다. 자, 5594네요. 자, kill 5594 해서 엔터 쳐볼게요. 자, 그러면 gedit 프로그램이 종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적어주세요. kill 명령어 확인이라고 적어주세요. kill 명령어 확인. 자, 좀 어려운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확히 kill 명령어는 프로세스를 종료하지 않더라. 오히려 프로세스에 시그널을 보내는 편이 옳다. 자, 이 말이 정확한 편입니다. 자, 시그널인 것이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간의 통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현재 우리가 하나의 터미널 프로세스에서 gedit라는 프로세스로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4198. 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게 되면 옵션에 시그널 신호 번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sigterm이라는 시그널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좀 더 보더라고요. 자, 이 시그널은 운영체제가 프로그램과 통신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고 Ctrl-C와 Ctrl-Z 사용해서 시그널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자, 이것이 사실 시그널입니다. Ctrl-C 종료죠. 종료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Ctrl-Z 스탑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터미널이 이 키 입력 중 하나를 받으면 포그라운드에 있는 프로세스에 시그널을 보내게 되더라. 시그널을 바로 직전에 시행하는 프로그램 프로세스입니다. 자, Ctrl-C의 경우에는 인트로트 시그널을 보내고 Ctrl-Z는 TSTP 터미널 정지입니다. 그 터미널 스탑의 약자입니다. 시그널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프로그램들은 시그널을 귀 기울이고 있다가 받으면 이 시그널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프로그램이 시그널을 들을 수 있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사실은 종료 시간을 받을 때 진행 작업을 저장한 것과 같은 동작이 가능한 것을 의미하더라. 자, 여기에서 표현이 잘 안 나와있지만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그널이 종류가 많거든요. 프로세스별로 리눅스상에서 정의된 그 시그널을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이 프로세스 구현할 때, 즉 프로그램 구현할 때 각기 방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 기본적으로 따로 깔고 가셔야 되는 개념이고요. 자, 일단은 요 내용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시그널을 보냅니다. 그럼 그 시그널을 받은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유닉스에서는 각 시그널별로 어떤 행동을 취한다는 이미 정의된 값이 있습니다. 그 정의된 값대로 사용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염두에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kill 명령 문법에 보게 되면은 kill하고요, 옵션 시그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 ID를 썼습니다. 커맨드 라인에 어떤 시그널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텀, 시그널 텀을 보내게 됩니다. 텀. 그럼 이 시그널, 이 신호가 우리가 사용하는 리눅스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시그널 종류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명령어는 kill 옵션 L입니다.
자, kill 옵션 L 해서 엔터키 쳐볼게요. 자, sig hub 그 다음에 sig int sig는 전부 다 시그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름상에서 사용하는 시그널 목록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ill 옵션 L. 자, 주요 시그널이 우리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표 10-4에 나와 있고요. 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sig hub이었는데 교재에서는 hub로 냈죠. 얘는 유닉스입니다. 유닉스. 요거는 유닉스냐 백포마별로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sig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sig. 자, 그러면 시그널 번호는 1이고요. 이 1에 대한 이름이 hub입니다. 우리는 sig hub. 자, 이 시그널은 터미널 세션 종료에서 나타나고 터미널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드 프로그램은 이 시그널을 받으면 종료가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시그널을 받으면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재초기화를 위해 많은 대문 프로그램이 사용이 되어지더라. 대문은 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서버로 생각해요. 서버. 자, 이는 대문이 이 시그널을 받으면 재시작하고 환경 설정 파일을 다시 읽어드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더라. 자, 어떤 서비스를 재시작할 때 이 hub 시그널을 보내게 되면은 그 서비스가 재시작된다라는 의미로 지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후에 서버 관련해서 뭐 공부를 합니다. 그때 한번 보더라고요. 일단은 hub 시그널 기본 동작은 뭐다? 종료됩니다. 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ub 시그널. 자, 이 hub 시그널을 확인하기 위해서 터미널 2개 띄운 겁니다. 자, 화면 초기화 하겠습니다. 자, ps aux 자, grep CentOS 해보겠습니다. 오, 여기 맞네요. 자, 베이시 해볼게요. 베이시. 자, 두 번째 터미널이죠. 터미널. 이것도 하나의 가상 콘솔이고 프로세스입니다. 베이시가 지금 동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이 터미널에서. 자, 그러면 이 프로세스 5361이라는 프로세스 번호를 사용해서 이 터미널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킬이고요. 그 다음에 sig hub입니다. sig hub. 그 다음에 프로세스 ID 5361. 자, 저는 5361하고 여러분들은 이 프로세스 ID가 저랑 다를 수 있습니다.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엔터키 쳐보겠습니다. 자, sig hub 시그널을 보내니까 어떻게 되느냐? 터미널이 종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hub의 기본 동작입니다. 기본적으로 종료를 하고요. 이게 서비스의 프로세스 ID가 서비스라면 그 프로세스는 재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적어주세요. sig hub 확인이라고 적어주세요. sig hub 확인. 자, 실수를 위해서 다시 터미널 하나 더 띄우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오픈 터미널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번호 2번이고요. 자, sig int입니다. int는 interrupt 약자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앞전에 컨트롤 C를 눌러 봤었거든요. 자, 그럼 무슨 의미를 하느냐? 터미널에서 컨트롤 C 키를 보내니까 동일한 기능을 하더라. 그러면 이 시그널을 받은 프로그램은 항상 종료가 됩니다. 종료입니다. 종료. 컨트롤 C. 자, 한번 볼까요? kill int. 터미널을 프로세스 ID를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자, 베이시에서 다시 두 번째 터미널에 해당하는 프로세스 ID. 좀 전에 종료를 했기 때문에 프로세스 ID가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 프로세스 ID가 저는 5638이고요. 5638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시그널 이름은 sigint입니다. interrupt. 자, 어떻습니까? sigint는 아까 컨디션이 같다 그랬죠? 얘가 받은 거예요. 그 나중에 제가 프로세스 제가 할 때 이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이 시그널을 받으면 그 시간 받은 프로세스에 따라서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다. 지금 하나 예를 본 거예요. 그래서 현재 얘 같은 경우에는 요 입력감을 받은 거예요. 받아서 아무 처리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 처리가. 자, 그러면 요 시그널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경우에 동작을 하는지. 자, CentOS에 아주 재밌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yes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yes를 입력하게 되면요. yes 입력이 되면 화면에 y라는 글자가 중지할 때까지 계속 입력됩니다. 계속적으로 입력됩니다. 자, yes 입력이라고 적어주세요. yes 입력. 자, 이 내용 확인하신 분들 다시 화면 초기하고요. 자, 프로세스 아이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yes 프로세스. 자, 보니까 yes라는 프로세스가 두 번째 터미널 가상 콘솔에서 실행되고 있네요. 5658입니다. 자, kill 프로세스 아이디부터 적겠습니다. 5658. 자, 그 다음에 sig hop 했고요. sig int죠. int.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중지가 됩니다. 중지. y라는 글자가 지금 화면에 나오지 않는 걸 볼 수 있죠. 두 번째 이 터미널에 컨트C라는 의미를 가진 시그널 신호를 보내가지고 현재 포그라운드로 동작하고 있는 yes라는 프로그램이 종료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sigint 확인해 보세요. sigint 확인하고 적어주세요. sigint.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hub하고 int 다 무슨 특징이 가지냐? 종료라는 특징을 기본적으로 가진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실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텀부터 보면 텀은 터미네이트 약자입니다. 자, kill 명령을 보는 기본 신호다. 우리 아까 전에 kill하고 프로세스 id만 보셨죠? 이 방법. 그러면 얘가 기본적으로 터미네이트라는 sigterm이라는 신호를 해당 프로세스 id를 가진 프로세스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바로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종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종료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킬. 숫자 9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좀 전에는 이름으로 했는데 숫자로도 가능합니다. 숫자로도 뭐 대시 1번, 대시 2번, 대시 9번 대신에 sig hub, sig int, sig kill 이렇게 다 됩니다. 자, kill 9번은 강제 종료라고 합니다. 강제 종료. 그래서 이 9번 무조건 이 시그널을 받으면 무조건 종료하게 됐어요. 아까 전에 보게 되면 컨트C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세스는 동작하고 어떤 프로세스는 동작하지 않는 것, 이 기능이 종료 기능이 동작하는 것과 동작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킬이라는 시그널을 받는 프로세스는 무조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강제 종료라고 불러요. 강제 종료. 자,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창에서 실습하겠습니다. 자, gedit 백그라운드로 돌리겠습니다. 자, 그럼 gedit가 실행이 되고요. 자, 지금 요 백그라운드로 동작시키니까 프로세스 id가 바로 나옵니다. 자, kill sig kill이 아니라 숫자로 이용해 보겠습니다. 9 5668 5668.
자, 그러면 gedit가 종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강제 종료입니다. 무조건 종료시키는 겁니다. 자, 구확인이라고 적어주세요. 구확인. 자, 텀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킬 명령 사용할 때 봤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톱 볼게요. 자, 이 시그널은 프로세스 종료 시 일시 전시시키더라. 아까 전에 컨트롤 Z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CONT는 continue입니다. 스톱 시그널로 정된 프로세스를 복원시킬 수 있대요. 즉 실행 가능하게 만들어주죠.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이 시그널 sigcount라는 숫자로 18번을 보내주면 됩니다. 자, 참고해 주십시오. 참고. 자, 됐고요. 자,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킬all이 있네요. 킬all로 다수의 프로세스에 시그널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수의 프로세스에. 자, 간단한 사용법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gedit라는 프로그램을 두 개 실행했어요. 그럼 각각 작업 번호가 나오죠. 실행할 때 백그라운드로 동시키니까 작업 번호하고 프로세스 ID가 화면에 표시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프로세스를 한 번에 죽이고 싶어요. 한 번에 종료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kill all 한 다음에 뒤에 gedit라는 프로세스 명칭, 프로그램 명을 적으시게 되면 다 종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terminated는 종료되었다 또는 정상 종료되었다. 결론, 두 개의 프로세스가 종료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는 앞전에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킬 명령어에서는 보지 않았지만 킬 명령하고 킬을 같은 의미를 가진 게 뭐가 있냐면 사용자가 소유하지 않은 프로세스들의 시간을 보낼 때는 반드시 슈퍼 여자함을 명시하자. 자, 내가 실행하지 않는 프로세스를 킬하시면 안 됩니다. 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해서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클리어하고요. gedit %. 자, 한 개 실행했고요. 자, 하나 더 실행하겠습니다. 자, 두 개 됐죠. 자, 프로세스 ID 순차적으로 91번, 92번 받았습니다. 자, kill 하게 되면은 모든 gedit 프로세스가 종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적어주세요. kill all 확인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그 외에 우리 교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프로세스 트리라고 해서 PS 트리입니다. PS 트리, 프로세스 트리. 부모 프로세스, 자식 프로세스라는 관계가 있다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 트리라는 명령 사이면 부모 프로세스, 자식 프로세스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엔트키 한번 쳐볼게요. PS 트리입니다. 자, 쭉 가보면 가장 최상위 프로세스가 init라는 프로세스입니다. 여기에서 네트워크 매니저, 어볼티드, 그 다음에 그 외의 프로세스가 쭉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얘는 자식 프로세스 많네요. CDM, 바이너리, CDM, 심플, 슬레이브, SORG, CDM 세션, 그 다음에 WR 이렇게 해서 하나씩 자식 프로세스가 관계를 페이스트리 명령어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1장 환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자, 교재는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 자, 33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PPT.
자, 배시에서는 구분하기 힘들지만 셀은 항에 두 가지 기본 형식이 적용되더라. 하나는 항균 변수고 하나는 셀 변수라고 하네요. 자, 셀 변수는 배시에 적용된 작은 데이터고 항균 변수는 기본적으로 그와 함께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셀은 딴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변수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항균 변수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용자에게 다 영향을 주는 게 항균 변수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셀은 변수뿐만 아니라 별칭 그리고 셀 함수와 같은 프로그램 데이터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검증하기입니다. 셀 명령하고 print env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셀 명령어 사용하게 되면은 셀 변수뿐만 아니라 항균 변수 모든 변수를 확인할 수 있고요. print env까지 입력하시고 기록하시게 되면은 오직 항균 변수만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항균 변수는 아까 뭐라 그랬죠?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변수다. 셀 변수는 특정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print env라고 볼 수 있고요. print env에서 하게 되면 이렇게 변수 이름만 적어주시면 그 변수에 대한 값이 나옵니다. 변수 값이. 자, set이나 print env 명령어가 표시하지 않은 하나의 항변은 바로 별칭이더라. 별칭 정보는 나오지 않더라. 별칭을 하게 되면 alias 명령어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교재에 흥미로운 몇 가지 변수들이라고 해서요. 교재 12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자, 126페이지는 표 11-1. 여기에서 우리가 앞전에 봤던 변수가 있죠. 홈입니다. 자, 홈 체크하시고요. 홈. 그 다음에 셀 체크해주세요. 홈 체크해주시고 셀 체크해주세요. 자, 다음 페이스 체크해주시고요. PS1 체크해주십시오. 자, 우리는 이 부분만 아시면 됩니다. 밑에 더 있네요. 유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항균 변수를 제가 체크하고 있는 우리가. 자, 다시 셀, 홈, 패스, PS1, 텀. 텀이 아니네요. 유저 이렇게 확인하십시오. 유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print env user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print env 특정 항균 변수명을 적어주시면 그 항균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셀도 해볼까요? 자, 빈배시. 자, 그 다음에 유저 받고요. 홈 해보겠습니다. 홈.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패스 해볼게요. 패스 정말 중요합니다. 패스. 자, 입력하셨으면 print env라고 적어주세요. print env라고 적어주세요. 자, 셋은 이렇게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set 파이프 s에서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맡겨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내용을 하려고 우리 앞전에 VF 편집기를 미리 공부를 했습니다. 자, 환경은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느냐? 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로그인하면 베이직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시작 파일이라고 하는 환경 설정 스크립트를 있습니다. 환경 설정 스크립트를 있습니다. 자, 이 시작 파일은 모든 사용자에 공유되는 기본적인 환경 설정 값이 규정되어 있고요. 이어서 개인 사용자의 환경을 정의하는 홈 디렉토리 내에 시작 파일이 구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전체 사용자에게 적용시켜주는 값이 있고 개별 사용자에게 적용시키는 값이 있습니다. 자, 로그인 요구에 따라서 셀 환경을 구분하고 있는데 두 종류의 셀 연결이 돼요. 셀 세션. 로그인 셀 세션과 비로그인 셀 세션이라고 합니다. 로그인 셀 세션에서는 사용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 예를 들어 가상 콘솔 세션이 시작되고 비로그인 셀 세션은 일반적으로 GUI 환경에서 터미널 세션을 실행할 때 나타나더라. 자, 요게 현재 여러분들 우리가 GUI 환경이죠. 여기에서 로그인까지 끝이죠. 그럴 때 우리가 비로그인 셀 세션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눅스로 들어오시고요. 3개 키를 동시에 누릅니다.
컨트롤 알트 F2. 자, 눌러보세요. 컨트롤 알트 F2입니다. 펑션 키죠, 키보드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CLI 모드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현재 요 상태에서 로그인하죠. 그럼 우리가 로그인 셀이라고 부르는데, 로그인 셀. 그냥 로그인 셀이 있고 비로그인 셀이 있다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시 GUI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알트 F1 누릅니다. 컨트롤 알트 F1. 자, 가상 콘솔 전환입니다. 컨트롤 알트 F1, 컨트롤 알트 F2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내용입니다. 자, 로그인 셀은 아래 표에 나타낸 하나 이상의 시작 파일을 읽어드리다. 하나 이상이라고 하네요. 자, ETC에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자, ETC에 어떤 환경 설정 파일이 있는데, 이 환경 설정 파일은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환경 설정 파일입니다. ETC 프로파일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tilde는 특수성이죠. 사용자 홈 디렉토리입니다. 사용자 홈 디렉토리에 .bash 언더바 프로파일, .bash 언더바 로그인, .bash 프로파일이 있는데 이 프로파일 로그인 프로파일은 각 배포판별로 상이합니다. 각각 무엇을 의미하면 개인 사용자 시작 파일, 개인 사용자의 환경 설정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난번에 이걸 봤었죠. bash 언더바 프로파일. 자, 우리가 사용하는 리눅스에서는 bash 언더바 프로파일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 파일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ls-l /etc 프로파일. 자, 프로파일이라는 파일이 존재하게 되면 이렇게 자세한 정보가 화면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ls-l 옵션을 지정한 것이고요. 자, ls-al 점으로 시작하게 되면 히든입니다. .bash 언더바 프로파일. 자, 프로파일이 존재하죠. 자, 그럼 ls-al .bash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작업 디렉토리에서 .bash로 시작하는 히든 파일을 확인해 봤습니다. 히스토리가 있고요, 로그아웃이 있고요, 프로파일이 있고요, rc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리눅스는 CentOS니까 우리는 요거만 기억하십시오. 프로파일. 자, 현재 CentOS 사용자가 로그인했을 때 읽어드리는 파일입니다. .bash 언더바 프로파일입니다. 자,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비로그인 셀 세션은 아래의 표에 있는 시작 파일이 있더라. etc 아래 bash.bashr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홈 디렉토리에 .bashrc가 있습니다. 그래서 etc에서는 bashrc는 모든 사용자이고요. .bashrc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용자의 환경 설정 파일입니다. 개인 사용자 환경 설정 파일. 자, 그래서 현재 사용자 홈 디렉토리에서 ls.bash 발표하니까 두 개 나오죠. .bash 언더 프로파일, .bashrc. 자, 이 두 개 파일이 무슨 파일이다? 환경 설정 파일입니다. 환경 설정 파일. 이 두 개의 파일의 공통점, 환경 설정 파일. 첫 번째는 환경 설정 파일이고, 두 번째는 개인 사용자 환경 설정 파일입니다. 여기 시작 파일이라는 것은 해당 사용자가 로그인하게 되면 이 두 개의 파일이 실행이 됩니다. 두 개의 파일이 실행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bashrc는 etc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 표에는 bash.bashrc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센터에서는 bashrc입니다. bashrc. 그래서 모든 사용자에게 좀 일반 환경 설정 파일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bash 언더바 프로파일 사용자 홈 디렉토리에 있는 bash 언더바 프로파일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요 파일을 보게 되면 우선 주소 표시이고요. 샵은 주소기입니다. 샵은 샵 표시 주소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눅스에서 모든 샵이 주소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시스템에서는 리눅스의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느낌표가 주소인 경우도 있어요. 일단은 샵은 기본적으로 주소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베이시 오브 프로파일을 보게 되면 이렇게 주소가 보통 설명이죠. 코멘트죠. 보니까 get the alias and functions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기 if 부분인데 셀 스크립트 프로그램입니다. if라는 이 옵션은 파일이 존재하느냐, 즉 사용자 홈 별도에 .bashrc가 존재하면 then 그때 그 파일을 적용시켜라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적용시켜라. 자, 그 설명을 제가 적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패스라는 항행 변수죠. 여기에 $패스라는 기존의 패스 값에 $home/pin이라는 값을 연결한 겁니다. export 패스 설명한 것 같이 요 내용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export라는 변형상에서 사용을 해줘야지 우리가 새롭게 적용한 패스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패스는 기존에 적용되어 있는 패스 값이고요. 그 패스에 새로운 경로를 추가하기 위해서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는 공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VI 편집기 사용합니다. vi.bash _profile. 자, VI 편집기 사용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일명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프로파일이라는 이 파일 자체에서 뭘 수용해야 되냐면 rc.bashrc라는 이 파일 읽어서 적용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장하고 빠져나가 볼게요. 자, 그러면 vi.bashrc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이거 마찬가지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입니다. 설명이 보게 되면 source, global destination 전체 항해 설정이죠. ETC 아래에 bashrc가 있으면 그 bashrc를 적용시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추가시키면 돼요. rc는 run 커맨드의 약자입니다. 프로파일에는 보통 패스 항해 변수에 대한 항해 설정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alias 같은 경우에는 bashrc라는 파일에 여러분들만의 alias를 추가하시면 돼요. 예전에 테스트하면서 제가 이렇게 추가를 시킨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적어주세요. bashrc 확인이라고 적어주세요. bashrc 확인. bashrc 확인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저랑 같이 똑같은 실수를 위해서 저는 이거 지우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알리아스를 배우셨죠? 알리아스. 자, 알리아스. 자, 정리되어 있네요. 네. 자, 새롭게 저랑 똑같이 알리아스 새로 정의합니다. 자, 알리아스 CLS라고 할게요. CLS. 자, 명령어를 뭐라 하겠다? 클리어를 하겠다. 자, 클리어는 여기 좀 기니까 저는 CLS 하겠습니다. CLS. 자, 엔터 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별칭이 동작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알리아스 하니까 지금 정의되는 거 볼 수 있으시죠? 알리아스. 자, 알리아스 정의해주세요. 자, CLS 정의라고 적어주세요. CLS 정의라고 적어주세요. 자, 지금 알리아스라는 그래서 정의했고요. 두 개의 터미널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왼쪽에는 우리가 재정의한 클리어 CLS가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안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정의한 이 alias 명령어로 새롭게 정의된 이 명령어는 CLS 즉 CLS 명령어는 현재 터미널에서만 먹힙니다. 보니까 여기는 CLS가 안 되잖아요. 여기는 볼까요? CLS 동작하죠. 자, CLS 확인 적어주세요. CLS 확인. 자, 그러면 alias로 새롭게 정의된 우리가 새로운 명령어를, 즉 별칭을 우리가 정의한 이후로 계속 쭉 사용하고 싶다. 즉 무슨 말이냐? 다시 로그인하고 나서도 사용하고 싶다. 현 상태에서요. 로그아웃 해버리면은 하고 나서 다시 로그인하게 되면 우리가 새롭게 정의된 CLS 이 별칭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 새롭게 정의한 CLS를 우리가 사용하고 싶으면 아까 봤던 배시 RC 있죠. 자, 현재 작업 절차는 배시 RC vi.배시 RC 입력하고요. 자, 입력하세요. vi.배시 RC. 이 배시 RC라는 이 환경 설정 파일에 개인 환경 설정 파일에 우리가 정의한 alias를 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엔터 치겠습니다. 자, 현재 커서가 제일 마지막에 와 있으니까 저는 O를 눌러서 그 다음 줄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alias cls clear. 자, 저장할게요. 자, 적어주세요. cls 정의라고 적어주세요. cls 정의. 자, 저장하고 빨리 나가겠습니다. ES 명령어로 강하게 입력하기 위해서 Escape 누르시고요. 콜로 입력하고 WQ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alias 하게 되면은 현재 이 터미널 세션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좀 전에 정의한 게 있습니다. 자, 여기 가볼게요. 자, alias 자, 에러 없죠? 자, 그러면 우리 교시에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현재 배시 RC에 정의된 되어 있는 alias를 바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명령어 source sourc 배시 RC 소스 명령어 사용해서 배시 RC 명령을 다시 배시 RC 이 파일 읽어서 적용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엔터 키십니다. alias 하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CLS라는 게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CLS라고 사용하시면 돼요. CLS. 자, 오른쪽 터미널에서 CLS 확인이라고 적어주세요. CLS 확인. 자, 확인을 해 보신 분들은 CLS 입력해서 클리어 명령어가 몇 개인지 확인해 보세요. 자, 클리어. 자, CLS 해볼게요. 자,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됐네요. 자, 우리 교시에는 이 항행 파일 수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요보다 더 많이 나와 있는데 고속성 수정 값만 보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적어봤습니다. 자, 유마스 값을 정의할 수 있어요. 0002. 그다음 익스포트 히스트 컨트롤 이그노와 둡스 두플리케이트입니다. 그다음에 히스토리 사이즈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얘가 지금 기본값이 1000개고요. 히스토리 사이즈 몇 개의 명령어를 저장할 수 있냐? 1000개가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중복된 것은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시죠. 그리고 유마스 값이 00입니다. 그래서 파일 수정에서 이 내용을 파일 수정할 때 이 내용을 넣어서 적용시키려면 source 그다음에 .bashrc를 해야지 적용된 내용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볼까요? .bashrc 파일에 편집한 내용들은 터미널 섹스를 종료하고 다시 새로 실행할 때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기본 동작입니다.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bashrc에 적용한 것을, 내용을 입력한 것을 바로 적용하시려면 source 띄우고 .bashrc를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적용되지 않는데, 왜냐하면은 이 bashrc 파일은 최초 세션이 시작할 때 참조되는 파일이기 때문이다. 이때 자, 그래서 로그인할 때 참조되는 파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환경 설정 파일입니다. 환경 설정 파일. 자, 이 환경 설정 파일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로그인 세션, 비로그 세션, 그 내용보다 중요한 이겁니다. 환경 설정 파일은 두 개 있는데 전체 사용자에게 적용시킬 환경 설정 내용이 담긴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사용자에게 적용시킬 환경 설정 파일이 있습니다. 전체 사용자에 적용시킬 사용자에게 적용시킬 환경 설정 파일은 어디 있냐면 etc에 있습니다. etc. 각 사용자는 어디 있냐면 자신의 홈 디렉토리에 있어요. 그래서 각 사용자의 환경 설정 파일은 .basic 프로파일과 .basicrc입니다. 아까 전에 프로파일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파일 내용 읽게 되면 basicrc 파일을 읽어서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basicrc 보게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 얘를 읽어드리면 로그인을 가져치면 얘가 어디에 있는 etc에 있는 basicrc라는 파일 읽어서 적용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환경 설정 파일 이름이 개인 사용자는 전부 다 보면 언더바가 다 붙어요. 예. 베이시라는 말 다 붙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프로파일은 기본적으로 패스에 한개 변수가 설정되어 있고요. 알리아스와 같은 어떤 명령어와 관련된 것은 basicrc 환경 설정 파일에 우리가 저장을 하더라. 그렇게 구분 지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요 실습은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요 실습을 대체해서 아까 전에 CLS 알리아스를 만들어서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리포트하고 다 올려놨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